자, 요거 저번 시간 좀 이어서 712번 좀 볼게요. 자, 찬찬히 잘 보세요. 그래프는 요 조금 한편으로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요렇게 하나가 얘가 GT, 요렇게 하나가 F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만나는 교점이 우선은 여기가 1, 여기가 4, 여기가 8. 오케이. 자, 문제 좀 읽자.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 PQ 시간 T에 여기 줄 동그라미 쳐야죠. 뭐 있죠? 위치. 이거 뭐다? 위치입니다. 우리 구분 꼭 해야 돼요. 위치냐 속도냐 요걸. 오케이. 근데 요거 우선 F가 P죠. 얘가 Q라는 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위치예요.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가 표현하는 게 무엇이다? 위치다, 위치. 잠깐만 또 생각해 봐.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위치 미분하면요? 속도요. 속도요. 우리 학생 믿습니다. 저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봐봐. 미분하면 속도란 얘기는 이 그래프상에서 미분했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의 값입니다. 자, 요 정도만 좀 파악을 해놓고 볼게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기억 보세요. 기억부터. PQ는 적어도 2번 만난다. 적어도 2번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만난다라는 게 뭐 깊이 다룰 필요는 없고요. 결국 위치가 같아지는 거죠. 위치가 같아지는 거 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위치니까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죠? 맞습니다. 그냥 요거는 아주 기본. 사실은 기억은 이 그래프가 위치냐 속도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은. 니은은 뭐냐면 점피가 시간이 4초일 때 속력. 잠깐만. 자, 또 물어볼까요?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뭡니까, 그럼? 속력은요. 절대값. 오! 속도는 오케이. 오케이. 거의 90%의 대답이고, 결국 이거야. 속도는 뭐냐, 그 방향이 있는 거고, 네. 속력은 방향은 없어. 그냥 빠른 정도. 오케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 속력입니다. 4P라는 점이 4초에서의 속력은 뭐야 이거? 그냥 P만 얘기하는 거네. 8초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 자. 우선은 기본은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속력이든 속력은 아니야. 정확히는 속도 얘기를 할 건데 속도 얘기 결국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P니까 F예요. 그럼 여기 보는 곳은 4초. 4초 어디 갔어요? 여기죠. 요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를 거보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속도입니다. 그러면 또 8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라는 그래프에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냥 이런 거 할 때 또 정확한 값은 아니니까 대충 생각해봐. 대충 뭐 이거 틀린 거야. 대충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한 5쯤 돼요. 접선의 기울기 값이. 그럼 얘는 5보다는 어떤 값이야? 작은 값이지 덜 가파르니까 이거 한 4쯤 된다고 보자고요. 이해가죠? 그럴 때 속력이지. 이게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그때는 또 상황이 반전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앞쪽에서는 뭐 접선의 기울기가 -5 정도 돼요. 마이너스 뭐 4야.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더 가파르니까 -5죠. 그때는 속력은 달라. 이해가지?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요때 속력이 8초에서의 누가 죽어가도 뭐야? 4초일 때 얘보다 빠르냐 이거야. 4초에서 보니까 요거 절대값 씌워도 역시 5고요. 요거 절대값 씌워도 4죠. 얘가 더 크죠 값이. 그래서 니은도 뭐한다? 맞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니은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내가 좀 보여줄게요. 이게 이건 그리지 말고 이해만 해요. 만일에 어떤 그래프가 반대로 이건 지금 둘 다 증가 상태라서 이렇게 되는데 감소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4초야.
여기가 지금 8초고. 그럼 똑같은 문제로다가 4초의 속력이 8초의 속력보다 빠르냐? 자, 봐. 여기 접수는 게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접수는 게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가 대충입니다. 마이너스 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좀 더 가파르니까 마이너스 한 6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그 대신, 그러면 속도, 만일에 이게 속도면, 속도는 얘가 더 크죠? 그렇잖아. 음의 값이 더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작은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속력이면 얘가 커. 그리고 요거 큰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디귿이 중요한데요. 디귿. 자, 디귿은요, 4에서 시간이 8초 사이일 때 점피가, 아이고, 이쪽 까다롭다. 점피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 이게 맞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림을 대충 봐야 돼. 자, 무슨 얘기냐. 4에서 8초 사이에 4 여기고요. 8초 여기입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 의미가 그게 좀 들어가요.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적분 개념이 약간 들어가서 대충만 보세요. 자, 볼게. P라는 놈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위치잖아요. 그렇죠? P 어디 갔어? P가 요거 그 F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놈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잘 봐. 이거 좀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로부터 여기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안 돼. 정밀하게는. 듣고 있어? 이거 좀 어려워. 근데 내가 아마 저번 수업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위치라는 게 지금 옆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수평선에서 움직이는 거면 이 얘기예요. 4초에서 수직선을 한 게 확실히 이해가 쉬워. 수직선. 그럼 봐봐요. F라는 거는 요 정도의 높이에서 4초 때 요 정도 높이였다가 8초 때 요 정도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의 편차 요 정도가, 그러니까 4초에서 여기였으면 8초에서 요 정도 움직인 거야. 이게 P가 움직인 이동거리예요. 봐요. 그러니까 P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요. 어디 갔어? 여기 P죠. 오케이. Q는 봐봐요. 여기로부터 여기인데, 이렇게 보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해서, 잘라서 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럼 Q가 움직인 거리는 P가 4초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요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높이가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는 뭐야? 요렇게 올라간 거야. Q는. 중요한 건 뭐냐면 Q가 더 길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P의 움직임이 Q의 움직임 것보다 길다 그랬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그림이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에서 중요한 거는 요 8초 여기 거꾸로 보는 거야. 시간 8초가 여기거든. 8초에서의 P와 Q는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4초에서의 위치는 어디 갔어? Q가 P보다는 어디야? 더? 자, P가 Q보다는 더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P가 위에서요. 그렇죠. 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요 길이의 간격이 움직인 거리 아니야? 그 간격은 P보다는 Q가 더 뭐 한 거야? 큰 거야. 이렇게 봐야 돼. 이해가지?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뭐 한다? 틀린다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자, 먼저 보면 지금부터는 좀 적분 개념 정리 좀 해줄게. 내가 영상 다시 한번 보낼 거야. 그거는 한번 좀 보기만 하고 요 한번 좀 보세요. 이제 기본이긴 한데요. 내가 설명 좀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적분이에요. 적분. 이렇게 적분. 적분이 내가 가르쳐 보면 뒤에가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적분이 사실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미분은 되게 그 수학적으로 개념이 되게 많은 거야. 우리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라 너. 미분 배우려고 앞에서 맨 처음 스타트 끄는 게 뭐냐면 극한이에요.
극한보다 존나 온 거야. 뭐 미분계수 배우고 평균 변화율 중간값 사이값 정리 배우고 막 어마어마한 걸 배워서 마지막에 극대극소 하면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과정까지 오는 게 미분의 과정이 되게 긴 거야. 근데 적분은 되게 단순해요, 오히려. 적분이 뭐냐면 우선은 누가 길 가다가 우리 아진이 싸대기를 딱 때리면서 적분이 뭐냐 물어보잖아? 그럼 너는 이렇게 대답하면 딱 정답인 거예요. 뭐냐? 적분의 정의는요. 학교에서 안 배웠죠, 아직? 여기 안 갔다 그러던데? 적분이 뭔지 아니? 좀 허술해요. 실제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와요, 영화에서도. 자, 볼게요, 그냥. 혹시 영화 안 봤어요? 그 해바라기 영화 안 봤어요? 해바라기? 이 세 달 차이는.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영화에서 뭐 하여튼 있어요. 그 영화에서 막, 실제 이 적분이 뭐냐? 막 뭐라 해. 진짜요? 그럼 제 거짓말입니까, 또? 그거 누구냐면, 김래원 알지? 자, 그냥 갑니다. 한국 영화야, 한국 영화. 해바라기. 근데 이게 고삐리 여자가 있어. 공부 존나 못해. 근데 김래원이라고 걔 양아치 거의 뭐 깡패야. 근데 왜 얘가 좀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제 적분이 뭐냐? 좀 허무해요. 적분은 뭐냐면 미분의 역순입니다, 그냥. 이게 정의야. 우리 미분의 정의는 극대극소까지 가려면 극한부터 이거 쭉 가져야 되는데 적분은 존나 웃겨요.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서 적분이라는 게 튀어나왔는데 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되게 좀 깊은 얘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미분을 거꾸로 적분을 만들었더니 그게 뭔가 나중에 막 하다 보니까 대단한 발견이 된 거야. 지금 오늘은 안 할 거야.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거가 결국 이 적분이라는 개념이 뭐가 됐냐면 넓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우연치 않은 거야.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아니 그 역사가 좀 깊어요. 예? 근데 뭐 그건 지금 하지 말고 그냥 요거만 해.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에요.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 오케이? 야, 그럼 봐봐. 그래서 요 정의에서 우선 그냥 바로 식을 좀 먼저 얘기해 줄게. 이 적분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식이야, 식. 요거는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이거를 적분하시오 하면 어떻게 쓰냐면요. 좀 이상한 교 들어갑니다. 요거 인테그랄 이렇게 써요. 인테그랄. 이게 원래 이제 S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길게 늘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호가 적분이에요. 근데 요거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인테그랄하고 뒤에 어떤 함수식 요 뒤에 dx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 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요 dx랑 요 인테그랄이라는 요 식을 갖고요.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냐? x에 대해 적분하시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fx식이 있죠. 요 다양한 식이 등장하겠죠. 이거를 적분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식의 명령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적분을 했어. 그럼 뭔가 식이 뭔가 바뀌었겠지.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왔어. 우리 요것도 이제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요 식이 잘 봐. 요 식에 뭐가 등장하면 뒤에 요거 미지수 c라고 하는데 이게 또 명칭적으로 받아들여놔요. 얘가 뭐냐면 항상 요거 써줘야 되거든. 바로 이걸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적분상수. 이걸 꼭 써줘야 돼요. 적분에서는. 자, 그럼 봐봐. 아까 내가 또 강조하지만 야, 적분 뭐라고요? 미분의 역순이지. 자, 그 얘기는 혹시라도 내가 적분을 했던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적분 처리한 요 식을 요걸 미분을 해봐요. 미분을 하면 요 소문자 fx가 나오면 돼요. 실제로. 오케이? 잠깐만, 요거는 그냥 내가 연습삼 한번 보여줄게. 이건 쓰지 마. 그냥 봐봐요. 우리 요거 바로바로 이제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에 x의 제곱 dx 요렇게 해갖고요. 요거 적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보기만 해요. 얘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령도 알려줄 거예요. 3분의 x에 3승하고요. 적분은 c를 꼭 써줘야 되거든요. 봐봐. 근데 봐봐. 얘를 그럼 실제로 이거 적분, 요 x제곱인가 적분하면 요게 되냐고요. 그거 확인해 볼게. 얘를 미분을 한번 해봐. 3분의 x에 3승 미분하면 뭐니? x의 제곱이지? 미지수나 숫자는 미분하면 얼마 되니? 없어지지? 딱 나오잖아.
이해가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는 것들을 미분의 역순을 처리하는 게 바로 적분 방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 봐봐요. 두 번째는요. 우선 내가 요거부터 바로 할 거예요. 그냥 적분법을 볼게요. 방금 한 게 어떤 거냐? 적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요거는 기본 적분법이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성질들이 우선 그 전에 적분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쉬워. x의 n승이라는 애를 적분을 하잖아. 요거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은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해줘. 그냥 지수를 먼저 봐요. 우리 미분할 때는 보면 이렇게 했거든. x제곱 미분하면 지수를 떨궈주고 그리고 나서 지수에다 1 뺐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떨궈주는 작업, 개수로 먼저 생각을 하고 지수 생각했는데 적분은 좀 거꾸로야. 항상 적분은 미분의 거꾸로 생각해요. 뭐냐? 지수에다가 1을 먼저 더해요. 그럼 더해서 얼마가 됐지? 몇 승? 그럼 이 몇 승 더한 요 결과 요 값을요. 지수 앞에 개수로다가 떨궈주는데 그냥 떨궈주면 미분의 역할이랑 똑같으니까 떨궈주는데 뭐 어떻게 떨궈? 역수로다가 떨궈주는 거예요. 역수로. 이렇게 좀. 오케이? 그걸 저번에 C 쓴 거예요. 아까 요거 봐봐. 아까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나도 이렇게 한 거예요. x의 제곱이잖아. 지수에다 먼저 3승을 한 거야. 1을 더해갖고. 그 3을 먼저 더하고 나서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얘를 앞으로 떨구긴 하는데 무슨 수로? 역수로다가 떨궈준 거예요. 적분한 C는 써주고요. 요게 기본 적분법입니다. 오케이? 요거만 하면요. 여기가 몇 승이 나오든 다 적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쓰지 마야. 예를 들어서 x의 5승을 적분해요. 인테그랄. 그럼 나는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 1을 더해 먼저 머릿속에서. 그 역수로다가 앞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서 우선은 산수 개념부터 좀 할게요. 산수 개념부터. 자, 우리 어차피 보면 적분의 성질이기도 한데, 자, 봐봐요. 인테그랄 그럼 C dx요. 어떤 숫자야. 숫자나 미지수야. 자, 또 초반에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 어떤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요렇게 세트해갖고 요렇게 세트가. 그렇지. x에 관한 적분. 그럼 이 얘기는 뭐라고 또 들을 수 있냐? 나중에 요 dx에서 d는 그대로야. 원래 d가 또 내가 좀 깊이 얘기해주면 이게 델타라는 의미의 약자인데 델타가 변화량이고요. 근데 깊이 가지 말고 델타는 그냥 미분하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 우리가 프라임 썼잖아. 그 프라임 말고 d라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깊이 가면 안 돼. 그건 미적분 파트야. 그러니까 x에 관해서 적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x는 그럼 요거 x는 바뀔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만일에 dy면 y에 관한 적분하라는 거야. 만약에 d 극단적으로 이런 건 잘 거의 안 나오지만 dk면 k에 관한 적분하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식이 여기 문자 말고 다른 문자들은 다 뭐냐면 미지수 처리해 줘야 돼요. 오케이? 자, 우선 그것도 나중에 구절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x에 관한 적분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돼. 항상 적분에서 뭔가 좀 곤란한 게 등장하면 미분의 역순을 떠올리세요. 뭐를 미분하면 C가 되니? 잘 생각해. 뭐를 미분하면 C 돼? 그렇지. 거기까지. 잘했다니까? CX 아니요. 그래, 안 그래? 얘 미분하면 요거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미안한데 이거 C인데 내가 계속 적분을 하면 무조건 뭐는 붙어야 돼? 적분 상수인데 이미 C라는 문자 써버렸으니까 좀 다르게 하려면 그냥 C 다시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죠? 자, 몇 개만 좀 더 하면 됩니다, 우선.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뭔가 C 곱하기, 미지수나 숫자 곱하기 어떤 식이야. 요때는요, 봐봐. 요 곱해 있는 변수에 곱해 있는 미지수나 숫자는요, 적분이든 극한이든 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나서 그냥 fx, dx만 적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인테그랄. 자,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gx예요. 이 적분 요 안에 식이 두 놈을 더하거나 빼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느낌상 한번 물어볼게요. 적분은 이렇게 더하거나 빼고 돼 있으면 분배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오케이. 미분도 가능했잖아요. 적분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쓰면 인테그랄 fx dx 부호 그대로 따라갑니다. 인테그랄 gx dx 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잠깐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명심해야 돼. 이 적분은 좀 또 하나 이 미분의 역순이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개념은 잘 생각해봐. 이게 그냥 미분은 거꾸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분처럼 막 아주 기본 뭐 극한 개념부터 정리되어 온 개념들이 있는 애들은 제한이 거의 없어. 근데 이 적분은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니까 제한이 많겠어, 적겠어? 많어. 오. 잘 봐. 인테그랄 fx gx인데 명심해야 돼. 곱하기나 나누기 dx예요. 두 식에 대한 곱하기나 나누기. 이거 되게 착각 많이 해요. 야, 미분에서는 나누기는 없지만 원래 있어요. 미적분 가면요. 근데 미분에서는 곱하기는 곱의 미분이라는 게 있었지. 특수한 게. 근데 적분은요. 곱하기나 나누기 돼 있으면 너희들은 이거 적분을 못 합니다. 수투에서는 못 해요. 미적분에서는 치환적분, 부문적분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긴 한데 못 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은 더하거나 빼기만 다 분배가 가능하다. 요거 아주 기본 성질만 좀 이렇게 해놓으면요 웬만한 적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부준적분 내용이 크진 않아요. 그냥 기본 적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적분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도 어렵게는 못 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조금 되게 좀 섬세한 부분인데 잘 받아들고 해놔야 돼요. 뭐냐면 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 연산하는 순서의 관계예요. 자, 두 개를 좀 묶어야 두 개를 좀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해볼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리를 잘 해줄 건데 첫 번째가 거의 잘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잘은 안 물어봐요. 근데 알아놔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식이 있어요. fx라는 식이. 근데 그 식을 먼저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할 때 그 결과와 두 번째는 반대도 할 수 있잖아.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는 결과가 차이가 있냐 없냐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요 파트에서는 미분, 그렇다고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쓰기는 써요. 근데 아까도 슬쩍 저기서 얘기했는데 미분이라는 표현이 우리 일반적으로는 F'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제는 이제 가끔 좀 봅니다. 아주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얘를 미분하게 프라임 이렇게 해서도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 x에 관해서 미분하라. 아까 뭔가 미분이라는 거 델타 d를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x에 관한 미분한다를 d dx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발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x에 관한 미분하시오라는 명령이고 요렇게 쓰기도 하지. 요런 걸 많이 썼지만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봐라.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니까. 안 돼. 아유. 엄지다. 아니, 조금만 기다려. 하여튼 정리만 되면 약 갖고 올 거니까. 적분을 먼저 해요. 인테그랄이죠? 그럼 이거 적분을 하고 나서 미분하는, 그래서 얘 프라임을 안 써. 그래서 요 d, dx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할 때가 오고. 적분을 하고 나서 미분을 해주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원래 이걸로 또 설명은 좀 참 좋긴 한데 적분을 했어. 그러면 뭔가 적분한 식이 튀어나왔어. 오케이? 그걸 다시 미분을 했어. 이걸 미분하면 뭐 된다고요? 소문자 fx 됐지 아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 소문자 fx. 자, 결과를 봐라. 결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요. 안에 있는 fx식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좀 헛짓거리 한 것 같죠? 근데 잘 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자, 무슨 얘기냐? 어떤 fx를 미분을 먼저 해. d dx 이렇게 쓴다. 요 미분을 하고 나서 적분을 하는 거야. 인테그랄 dx. 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잘 봐라. 야, 재밌어. 그래, 야, 얘를 미분을 했어. 미분을. x에 관해. 그럼 그래. 그냥 f'이라고 할게. 그럼 f'을 다시 적분을 했어. 그럼 뭐가 되겠어? f가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마지막에 적분을 하니까 항상 적분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fx가 되기는 하는데 c가 붙어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면 안에 있는 fx라는 식이 튀어나오긴 하는데, 근데 뭐가 붙어요? 적분은 c가 붙는다고. 차이가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거야.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식만 튀어나오는데, 미분을 먼저 하고 거꾸로 적분을 하면 안에 있는 식이 튀어나오긴 하는데 모두 붙어야 돼. 적분 산수가 붙는 이 차이가 있다고요. 요거를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막 비유적으로 무슨 도자기 뭐 얘기도 옛날 많이 했는데 뭐 애들이 이해하는 애가 거의 없어갖고 안 할 거예요. 그냥 적분 이게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이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하면 그냥 F 안에 있는 식 튀어나오지만 미분하고 적분하면 요게 적분 C가 붙는다. 그거만 알아놓으면 돼. 그리고 요 표현을 정확히 봐야 돼. 표현은 ddx가 되다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한 미분하라고 x에 관한 미분하라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요 ddx 좀 살짝만 더 얘기해. 만약 얘가 dy야. 그럼 뭐에 관한 미분하는 거야? y에 관해. 잠깐만. 지금 쓰는 거는 그냥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설명이 너무 길어져갖고 그냥 살짝만 좀 얘기해 줄게. 내가 요 관계에서 뭐 아주 메인으로 뭐 언급이 되진 않지만 살짝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요거 요 뒤에는 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fx dy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니? 잘 봐. 중요한 거. 뭐에 관한 적분하라는 거야? y에 관한 적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 앞에 있는 식에서 y 빼고 어떤 문자든 어떤 숫자든 다 뭘로 보는 거냐? 미지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를 적분할 때는 요 미지수에다가 그 적분해야 될 변수 곱해서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럼 잘 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x가 뭔가 바뀌는 거야? 아니야. 무슨 얘기냐? 누구를 미분하면 y에 관한 미분하면 fx가 되냐고. 그냥 fx는 그대로 있는데 y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미분은 이거 되잖아요. 뭐에 관한 미분하면 y에 관한 미분하면. 그러니까 x는 이 기호에서는 y에 대한 적분하라는 거기 때문에 x는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구체화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x 플러스 y dy야. 실제로 요런 문제 이제 합니다. 야, 그러면 우선은 잠깐만 설명을 요거 조금 이제 한꺼번에 좀 빨리 간 거예요. 이거 적분을 먼저 분배할 수 있죠. 더하기니까. 자, 그래서 분배했어요. 그럼 인테그랄 x dy 인테그랄 y dy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뭐에 관한 적분하라고요? y. 근데 x네? x는 이제는 뭐야? 이 적분규 안에서는 미지수야.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숫자 아까 c 역할처럼요 뒤에 변수인 y만 붙여야 되니까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뒤에 놈은 잘 봐. y에 관한 적분을 했잖아. 근데 y네? 그럼 실제로 우리 아까 적분법 처음에 기본 적분 했던 거 있지? 그걸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1승이니까 실제 적분해주면 y의 제곱 1승이니까 1을 더해서 2고요. 이거 역수로 앞에 곱해서 2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c 가죠. 이해가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많이 강조를 못하거든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만 더 하고 볼게요. 만약 인테그랄 x 곱하기 y dy예요. 야 이렇게 됐으면 또 y에 관한 적분이지. 그럼 이 x는 뭐라고? 미지수라고. 잠깐만. 미지수 곱하기 변수야? 미지수 곱하기 변수면 이 미지수는 적분규 밖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그냥 밖으로 나가고 이 y만 적분하면 돼요. 오케이? 아이고 왜 쓰냐? y. 그러니까 요거 적분하니까 또 봐봐. 지수에다 1 더하고요. 요거 역수로다가 앞에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적분 C 써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뭐 엄청나게 뭐 섬세하게는 아닌데 뒤에 정적분이라는 것도 배울 건데 그때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좀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게 뭐냐면 적분 전체가 아니고 내가 요걸 뭐 쓰다가 깜빡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다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하나 물어볼까? 안진아. 부정이 뭐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 또 상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수학적인 표현이 이게 여러 번 했습니다. 부정이 뭡니까? 부정. 저는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미쳐버립니다. 네, 진짜 여러 번 했어요. 그나마 그래. 네, 이런 질문하면 한 80% 학생이 그렇게 대답하고 한 10%는 또 이렇게 대답해. 뭐 아버지의 정신발 미치는 겁니다. 응? 그게 아니, 부정, 디나이 이게 아니. 부정. 내가 뭐라 그랬어? 부정. 우리 옛날에 고1 때도 했어요. 부정. 부정 방정식. 네. 뭐죠? 부정.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로 정할 수 없는 거야. 네. 자, 지금 이 내용들에서 이게 중요해요. 적분수 씨가 왜 자, 봐. 잠깐만. 이거는 쓰지 마요, 그냥.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내가 여기다만 살짝 보여줄게요. 적분은 뭐라고요? 적분이 뭐라고? 적분이요. 오케이. 거기까지만 해. 자, 그럼 봐봐. 수입 한번 볼게요. 이거 쓰지 마요. 원래 초반에 요거 설명 많이 했는데 별로 문제도 뭐 별로 쓰임새 없어갖고 그냥 안 해. x의 제곱을 미분을 해봐요. 뭐예요? 오케이. 쉽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을 미분을 해봐요. 오. x의 제곱 마이너스 10을 미분을 해봐요. 오케이. 적분이 뭐라고요? 그렇죠. 야, 2x를 적분을 했어요. 그럼 x의 제곱이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2x를 적분했어요. 근데 x의 제곱 플러스 1도 될 수 있지. 2x를 또 적분했어. 그럼 x의 제곱 빼기 10도 될 수 있잖아. 근데 뒤에 있는 상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내가 10, 이 세 가지 얘기했지만 존나 많잖아. 뭐가 될 수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2x를 적분을 하면 그러면 x의 제곱 얼마인지 모르니까 저번 c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다. 그래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우리 요거 다음에는 정하는 하여튼 그냥 얘기해봐. 정적분이라고 하면 이제 정해지는 거야. 적분함수 c가 필요 있겠어 없겠어 그때는 없어요. 오케이? 이해가죠? 오늘은 되게 간단해요. 요 적분의 기본 연산이나 개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적분하는 방법 있잖아 아까. 그거 한 몇 번 하다 보면 바로 옵니다. 둘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보세요. 근데 fx가 요거야. 그러면 봐봐. fx 한 부정적분이 fx고 또 다른 부정적분한 게 gx야. 그러면 이 fx가 이거면 또 다른 부정적분인 gx는 어디까지는 같다? x로 적분된 것까지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 x의 3승 빼기 x의 제곱 3x하고 뒤에는 알아 몰라. k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G1이니까 요 K를 알아갖고 여기다 완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조건 요거 있죠? 이거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0 넣으면 1이래요. 그래서 K가 바로 얼마다? 1이다.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G1은 여기다 1 넣으면 됩니다. 1 넣었더니 1 빼기 1 플러스 3 플러스 1 해서 얼마? 4가 준대요. 오케이? 예. 자, 766 보면요. 자, fx라는 식은 x의 제곱 빼기 1. 자, gx라는 식은 2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2. 자, 이거에 대해서 인테그랄 hx요. dx. 얘는 얘는 fx 곱하기 gx입니다. 이 문제는 761번을 좀 잘 눈여겨보면 좋아요. 이거 만족할 때 hx의 1차 항의 개수요. 1차 항의
개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얘기야. hx가 뭔가 식이 막 이렇게 x에 관한 식이 있을 거야. 그것이 1차원 개수가 얼마야. 근데 잠깐. 그럼 hx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이 오른쪽 보니까 fx 곱하기 gx는요. hx로 적분했을 때 이거라는 거야. 그럼 hx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hx만 따로 뽑고 싶어. 그럼 요거 양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양변 미분을 해. 내가 양변은 아까 안 썼지만 양변을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hx로 그냥 혼자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거. 우변은 무슨 미분해줘야 돼? 고배 미분이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귀찮긴 한데 요거 미분한 거 쓸게요. 2x. g는 그냥 쓰세요. 자, fx 그냥 써요. 요거 미분한 거 쓰세요. 4x 빼기 4요. 이거 싹 이쁘게 다 전개해서 1창 찾는 것도 좋지만 쉽게 할게 그냥 좀. 가만 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것에서 1창은요. 요 놈이랑 누구만 곱하면 1창 나와? 요거밖에 없죠. 쭉 있겠지만 2x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1창은 없죠. 여기서도요, 봐봐요. 요 놈이랑 뭘 전개해도요, 1창 안 나오죠. 요 마이너스 1만 요거만 1창 나오죠. 얼마? 마이너스 4예요. 4x. 오케이? 1창 요 두 놈이니까 요 두 놈만 연산해서 개수를 찾아내면 돼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x죠? 따라서 개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767번 볼게요. 당분간은 좀 기호가 어색해서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네, 많이 보면 됩니다. 자, 소문자 fx라는 식은 누구냐면 5x의 제곱 빼기 8x입니다. 네. 그런데 대문자 fx는 누구냐면 ddx, 지금부터가 적분과 미분의 관계야. 인테그랄 x 곱하기 fx dx래요. 대문자 fx는. 그랬을 때 f2가 얼마냐 이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결과만 외우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봐봐요. 요 안에 있는 요 식을 적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미분하는 거죠. 잠깐만. 적분을 먼저 하면서 미분하면 안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만일에 요 기호가 순서가 x 곱하기 fx 앞에 d dx 있고 적분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안에 있는 게 그냥 튀어나오게 나오는데 뭐가 붙어야 된다? 그렇지. 그거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대문자 f2니까 여기다 2만 넣으면 되잖아. 2f2가 되는 거고 fx가 나와 있죠 그냥? 2 넣어주면 돼요. 4, 5, 20, 8, 2, 16. 요거 4니까요. 답은 얼마? 8 내주면 됩니다. 쉽죠? 예. 적분과 미분의 관계 말면 돼요. 자,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면 769번 볼게요. 769번.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네요. 흰눈, 큰일 났네요. 안 돼요. d dx 인테그랄 4x의 제곱 빼기 5x dx는 눈이 아니네. 더하기 d dx 인테그랄 3x의 제곱 빼기 2 dx는 0이래요. 이거의 모든 그냥, 이게 진짜 웃긴 문제죠? 그냥 적분과 미분의 관계. 적분을 먼저 하고 안에 있는 식을 미분하니까 안에 있는 식 그냥 어떻게 된다? 튀어나온다. 더하기. 또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라는 거니까 안에 있는 식이 또 어떻게 된다? 그냥 튀어나온다. 뭐냐 그냥 2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7x 동류한끼리 정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5x 빼기 2는 0이야. 이거 인수분해에서 풀어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근의 합이잖아. 2차 방정식 모든 근의 합
근각계수 관계 쓰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답은 얼마? 7분의 5 하면 되겠네요. 쉽죠? 자, 넘어가서 몇 번을 좀 볼 거냐면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걸로 볼게요, 그냥. 772번 봅시다. 772. 772번 볼게요. 자, 식만 좀 쓰자. d dx 인테그랄 fx 빼기 x의 3승 플러스 2x dx는 인테그랄 중괄호까지 돼 있고요. 아니 뭐 되게 친절하네. d dx하고 2fx 플러스 4x의 제곱 중괄호 닫고 요거 dx요. 보통 중괄호 이거 안 씁니다. 자, 얘가 성립한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f2는 마이너스 15일 때 f0은 얼마냐. 오케이? 요 앞으로 변할게.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자, 요 식을 처리해 주라는 거고, 요거는 요 식을 처리해야 돼. 잘 봐. 왼쪽 항은요,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했네.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하면 안에 있는 식이 그냥 어떻게 된다? 튀어나온다. fx 빼기 x의 3승 플러스 2x는 이거는 순서 바꾸는 거예요. 요 식을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합니다. 그럼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튀어나오긴 하는데 뭐가 붙어야 돼? 그렇죠. 정리만 해주면 fx가 완벽히는 안 나와. 자, 얘는 여기로 보내고요. 얘는 절로 보내는데요. 순서 좀 바꿀게요. 그래서 fx는 요걸 여기로 보낸 거니까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2x 사실은 요 c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2항에 쓴 거 정확히는 빼기 c거든? 빼기 c로 써도 돼요. 근데 플러스 c로 써도 상관없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라서 결국 c를 찾는 거라서 차이는 없어요. 오케이? 요렇게 해놓고 우리는 F0을 원하는데 사실 F0이라는 거는 이거 C,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오케이? 그런데 요거 C가 여기서 나와 있죠. F2가 2니까요.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빼기 8, 16, 4, 빼기 C. 그놈이 얼마? 빼기 15다. 오케이? 산수 좀 해주니까요. 요거 했더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이네요. 여기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C는 얼마? 5 되겠네요. 그래서 C는 얼마? 마이너스 5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F0은 0 넣으면요. 마이너스 C를 얘기하는 거고 C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죠? 별거 없죠? 자, 요거 보시면요. 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규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규칙도 못 써, 잠깐만. 뭐 규칙 뭐 있나? 아니, 볼게요, 그냥. fx가 50x의 50승, 49x의 49승.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2x의 제곱 x. 뭐 이거는 규칙이라고 해봤자 개수랑 지수랑 같은 거. 요렇게. 그 뭐 중간에 뭐 쭉 연결돼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자, 소문자 fx가 이건데, 대문자 fx는 뭐냐면, 이거 엄청나게 복잡한데 별거 없어요. 인테그랄, 가로는 그냥 안 할게요. d dx하고 또 인테그랄 d dx 해서 fx인데, 절대 겁먹지 마. dx 또 dx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중괄호가 이렇게 친 이유가 사실은 요게 막 겹쳐갖고 이렇게 친 거예요. 중간에 뭐 안에 가로 더 있죠. 무시할게요, 그냥. 이렇게 돼. 이게 fx야. 근데 별거 없다. 조건이 f 0을 넘은 5라는 거가 있을 때 대문자 f1이 얼마냐고요. 겁먹지 마요. 찬찬히 정리해 나가봐. 봐봐. F란 안에서부터 맨 안에 있는 것부터 해야 돼. 별거 없어. 요 식을 이 무슨 얘기야? 미분을 먼저 하고 나서 적분하라는 거지. 그럼 미분을 하고 적분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자. fx 플러스 c입니다. 자, 이제 바깥. 그럼 그 다음에 요거 중괄호 안에 정리한 게 요거야.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분을 먼저 하고 또 적분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잘 봐. 여기서 좀 애매할 거야.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면 우선은 안에 있는 식이 그냥 튀어나오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또 수학이니까 또 정확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잠깐만. 얘를 실제로 미분해봐요. 그럼 F'X고 C는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걸 거꾸로 적분하는 거니까 F'X는 적분을 하면 그래. FX가 소문자 FX 되겠지? C는 이미 사라져서 미분해서 그 다음에 적분을 다시 하는 거니까 그냥 이 C랑은 다를 거야. 근데 어차피 사라진 상태에서 C니까 그냥 C 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거 당황하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나서 fx가 이거예요.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봐봐요. 대문자 fx라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x의 50승, 49x의 49승, 점점점. 2x의 제곱 플러스 x인데 뭐가 하나 더 추가로 붙은 거야? c가 붙은 거일 뿐이야. 0을 넣었을 때 5래. 아유, 쉽네. 0 넣으니까 그냥 다 없어지고. 아, 얘가 얼마라는 조건이라는 얘기야? 5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1 넣었더니요. 그냥 x 사라지는 역할로다가 50, 49, 점점점 2 더하기 1에다가 얼마? 5까지 더하면 되는 거죠. 야, 그런데 이것도 손가락으로 더하기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래서 고2 초반이 아니라 1학기 때 뭐 배웠어? 수열 배웠죠? 요거의 역할이라는 게 시그마 K가 1부터 50까지 해주고 1, 2, 3, 4, 50까지니까 K라고 해주면 되죠. 시그마 K 공식 배웠죠? 기억나죠? 불러요. 오케이.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해줘서 계산해 주면 돼요. 25니까, 아이고. 자, 산수는 귀찮으니까 우리 아진 학생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